국민의힘의 내부의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던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대체 뭔지 영상을 보시고 장하연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국민의힘의 한동훈 현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추경호 화이팅! 추경호 화이팅! 박정희 대통령 우점을 탔는데요. 그것도 대표가 해결해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대표가 뭐 하는 겁니까? 특별감찰관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대신 공수처 설립에 집중하면서 현재 8년째 공석입니다. 특별감찰관과 엮인 또 하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입니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설립 근거가 마련됐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당 반대에도 당시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여야 문 정부 때 공수처를 놓고 대립하다 이 둘을 엮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를 양보해야 하나를 주겠다는 건데요. 지난 23일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해 용산이 아닌 여의도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차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합의부터 하라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하연 앵커의 설명을 들으신 대로 이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제도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5년 내내?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장하연 앵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이 특별감찰관이 이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공수처의 역할과 좀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고 사실 이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고 나서 어떤 고발 사유가 있으면 그걸 검찰총장에게 이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만약에 그것을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이 또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조금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뭐랄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대표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른바 친윤계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박상수 대변인님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던데 2년 전에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이 특별감찰관을 찬성하는 듯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날 2022년이죠. 이때 3월 14일에 중앙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죠. 당시 당선인이셨고 당선인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튿날부터 3월 15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튿날부터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될 이유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2년 전이잖아요. 불과 2년 전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생각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당에서 검토를 했을 땐 그런 거죠. 민주당의 상설특검 공세, 이 공세를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현재 갖춰져 있는 제도, 법,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벌써 저희가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금요일이죠. 한겨레와 경향이 동시에 사설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도 특별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사설을 동시에 냅니다. 한겨레와 예. 경향이. 왜 진보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신문이 동시에 사설을 낼까? 특별감찰관이 민주당의 특검 공세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지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게 공유가 된다면 지금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채널A 지난 금요일 뉴스톱10에서 예. 서정욱 변호사도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패널이 이렇게 뭐 나눠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서정욱 예. 변호사도 제 바로 옆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은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다. 빨리 임명해야 된다. 동의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 김 전 부대변인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명을 하고자 하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본질이 임명이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당에서 어떻게 가져왔느냐.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민주당 하는 거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여소야대고 야당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안 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건을 걸었던 게 북한 인권 재단 추천 이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터할 때 조건을 내걸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이었어요. 예. 근데 그 전략이 저쪽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전략을 계속 하느냐에 대해서 뭔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역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여야 대표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인권 재단 추천하실 겁니까? 물으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이 안 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임명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본인이 워딩이 아니라 당내에서 집단 지성의 목소리로 모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를 하나 우리가 줄일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11월 7일 목요일에 천목회에 참석을 하면 네. 이 특별감찰관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박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천목회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모시기로 한 것이 진짜 우리 보수가 지금 중요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11월 15일 이재명 재판 그리고 25일도 있고 이 두 번의 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당 밖에 있는 어르신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목회는 뭐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끼리도 굉장히 그냥 솔직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아마 우리 원로급의 우리 당 정치인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전 부대변인님. 이 특별감찰관 문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의원총회를 하더라도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지 표대결을 하면 안 됩니다. 표대결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친윤이 이기든 친한이 이기든 그거는 전투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럴 겁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 그렇다면 레임덕이다. 뭔가 분화됐다. 살림 따로 차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후벼 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소재로서 그걸 내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어떤 의제를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무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총회도 조만간 열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